이시종 지사가 중국 우한 교민의 진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격리를 수용했습니다.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우한 교민 예상 입국일에 맞춰 공가를 허용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장이 건국대 충주병원 투자 계획을 재단 측에 물었습니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장소를 충남 천안에서 진천으로 변경한 정부가 더는 번복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발했던 충청북도도 수용하고 이시종 지사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섰고 내일 도착할 교민들의 생필품 일부가 반입되는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진천과 아산 등 두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첫 전세기 출발 당일에 격리 시설을 바꾸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재차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이제 우리 이송을 시작을 하면은 지금 장소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랙터에 맡겼던 국가공무원 인재교육원에는 예정 인원 172명의 생활용품 일부가 반입되기 시작했고 교육원 직원들이 철수하는 등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입니다. 정부를 향해 결정 재번복을 요구했던 지자체도 이미 늦었다며 수용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정을 취소하고 주민 설득에 나섰다가 주민들의 아우성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오게 되는 게 뭐 분명하니까 그래서 미리 좀 우리 주민들께 좀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고. 그냥 가세요. 정부 일정대로라면 내일 오전 첫 전세기로 입국할 중국 우한 교민 350여 명 가운데 120명 정도가 진천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이런 정부와 지자체 설득에도 진천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일방통행식 행정에 불안을 넘어선 분노를 느낀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은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아침부터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진입로 인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진입로 위에서 우한교민 수용 반대 집회를 하려는 주민들과의 대치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돈 내지 말라 했지? 아니 절로 가든 일리 가든 돈 내 맘이라고 나 절로 갈 거야. 밤사이 주민 설득을 위해 현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차관은 화난 민심의 물벼락을 맞고 옷이 찢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재개발원이 외딴 산골이 아닌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치세요? 12km가 아니잖아요, 여기. 주민 궐기대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직선거리로 400m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부지 반경 1km 주변에 17,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10곳이 밀집해 있어 교민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혁신도시 주민 모두가 나아가서는 음성군, 진천군 주민이 똘똘 뭉쳐 이런 사항을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역 변경과 부족한 소통, 정보 제공을 꼬집으며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한 명만 걸려도 독감이 한 명만 걸려도 온 전체 반 아이들이 다 걸리니까 이거는 또 그리고 나라에서 또 지정된 또 그런 병이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은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인재개발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한 곳의 개학을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이런 주민 반발에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우한 교민들의 예상 입국일에 맞춰 공가를 허용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들이 입국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항공 통제가 아니었다면 각자 귀국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멀쩡한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생활시설에 머무르신 분들은 적어도 그 시설에 들어가신 동안 아무런 정세가 없는 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할 뿐이지 그보다 정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부 발표가 있던 시각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 평가원, 바로 옆 인재개발원 앞에서 주민집회가 계속되는 것과 달리 두 기관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공무이거나 천재지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적 휴가, 공가를 갖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당초 중국 교민 송환 예정일로 알려졌던 오늘과 내일을 공가일로 정한 겁니다. 정부는 안심하라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셈입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주민 집회 등으로 인한 공무원 안전 문제도 고려했다는 게 두 기관의 해명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인재개발원 앞에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나 업무에 지장도 있지만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가뜩이나 답답한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합니다. 본인들 솔직히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게 아닌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인들이 지켜줘야 될 터전인데 본인들은 여기가 생활 주거지가 아니라고 쏙 피해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믿으라는 정부와 불안한 주민,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 일부 공공기관. 이들 가운데 지역 주민도 있다는 두 기관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년 넘게 충주 대신 서울에서 편법 수업을 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가 건대 충주병원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함께 충주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장이 다시 한번 건대재단 측에 투자 계획을 물었고 병원 노조도 투자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묵묵부답이었던 재단이 이번엔 대답을 내놓을까요?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 새해 첫 정례 브리핑 자리. 조기령 충주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끝내자마자 화제 중심에 건대 충주병원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편법으로 수업을 해온 건대 의전원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조치, 이와 관련한 민상기 총장의 돌출 행동과 재단 측의 민 총장 해임, 건대 충주병원에 대한 노조원들의 잇따른 고발성 폭로,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역을 들끓게 했던 건대 충주병원의 문제가 정처에도 이어지자 조 시장이 건대 재단 측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습니다. 의전원이 서울 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 충주에 와서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것을 공식화했다면은 적어도 내려와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가지고 와야죠. 건대 측이 의전원 1학년생들의 일부 수업을 이번 학기부터 글로컬 캠퍼스에서 시작하기로 한 만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도 건대 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충북 북부권의 거점 병원이 돼야 할 충주 건대병원에 시설 장비와 인력 충원 모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학교 법인은 이에 대한 노조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의대 정원도 13년간 야반도주에서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편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핵심 의료 자원인 의사 인력 충원 확충 문제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건국대 학교재단 측은 의전원 문제, 총장 언행 문제, 병원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충주에서 벌어지고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어떤 형식의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충주 지역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도 보인다는 악화된 여론 속에 학교재단 측이 이번에는 반응이라도 할지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인력과 기술, 자본을 함께 쓰는 산학협력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협력을 늘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밸브, 배출되는 가스를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 기업이 대학과 5개월 만에 함께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차세대 자동차 배터리를 식히는 기술을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그런 개발에 대한 제품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학교 와서 저희가 이런 기자재를 대여해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술을 개발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을 배워 취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자소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제가 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게 많이 줄어들고 한국교통대는 기업과 협력을 넘어 초중고나 자치단체 등 지역 공동체와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라든지 산업체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교육 과정하고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산학협력이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재들이 지역에 기여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UHD-TV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누가 더 선명한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UHD-TV 인기 제품들을 모아 비교해봤더니 영상과 음질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 4K UHD TV. 풀 HD TV보다 해상도가 4배 높아 선명한 게 특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개 회사가 만든 인기 제품 6개를 비교해봤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고가형에서는 LG전자가 영상과 음향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시야각은 우수, 나머지 부문은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중저가형에서는 LG전자가 모든 부문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영상 품질 4개 분야에서 우수나 양호에 그쳤습니다. TV가 얼마나 밝게 표현할 수 있는지 최대 밝기, 색상의 정확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가격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필립스 제품은 영상 품질은 대체로 매우 우수했지만 음향 품질은 양호에 그쳤고 전원을 켤 때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아남 제품은 6개 제품 가운데 가장 가격이 저렴했지만 영상과 음향 품질 모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필립스와 아남 제품은 지상파 UHD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저가 제품에서는 영상 품질이 대체로 우수한 제품도 있었으나 입력 지연, 전원 켜짐 시간, 음향 품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시청할 때 잔상이 남는 번인 현상을 포함해 내구성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교민 격리 수용 반대 목소리에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과 유학생은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와 의회,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내미는 미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주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2분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북에서도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고층 건물이나 정차한 차량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청주와 괴산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모두 22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문의 전화로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 유망주 충북 최고 엄세범 선수가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올해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한 엄 선수는 지난 2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 중 내리막길을 돌다 현지인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엄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트랙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는 등 사이클 유망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제천시가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오는 3월부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한글 교사를 파견합니다. 동지역은 10명, 읍면지역은 6명 이상 희망자를 모아 신청하면 주 1회 2시간씩 기초 한글과 수학 수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천시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가 6세 이상 주민 가운데 1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성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과 소규모 축사, 창고 등 357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면적에 따라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사진을 갖춰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청이 또 최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당초 내일 업체에 조건부 동의를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행정제재를 통해 막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